안녕하세요. 폐업 영상에 대해서 많이들 이렇게 제 선택에 대해서 응원을 해주시고 또 댓글로 격려해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공부를 10개월 하고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 소공을 2년 가까이 하고 그리고 개업하고 딱 2년 만에 폐업을 한 상황인데 폐업한 이유랑 그리고 지금 폐업하고 나서 이 시점에서 생각하는 공인중개사 장단점 그리고 소공과 개공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제가 정리를 했는데 먼저 갑작스럽게 폐업을 했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갑자기는 아니고 사실 제가 작년, 재작년 일이 잘 됐어요. 그래서 계약서도 많이 쓰고 감사하게 또 같이 하는 또 소공 직원들이랑도 또 좋은 일들이 많아서 그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제가 작년 11월 달에 결혼을 하고 올해 2월 달에 갑상선 암 수술을 합니다. 그때 이제 멘탈이 터지고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독서 모임 같은 것도 막 하고 또 직원도 새로 다른 소공분도 들어오시고 또 그렇게 영상으로 또 일하는 모습도 담고 하면서 마음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긴 했어요. 했는데 일단은 뭐 경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그 수술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특별히 제가 뭐 술, 담배를 한다거나 식생활이나 뭐 이렇게 습관들이 그렇게 나쁜 생활들은 아닌데,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이제 암에 걸리고 나서 드는 생각이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라던데, 사실 저희가 하는 그 부동산 중개라는 일이, 계약을 한번 할 때 그 한 번에 딱 집중하는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어, 일반적인 직무보다는 순간적인 집중도가 정말 높아야 되고 생각을 정말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일이고 또 그 계약이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짧게는 뭐 일주일, 이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 두 달까지 그렇게 이루어지는 과정들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 많이 받다 보니까 이 일이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이 하기 싫은 게 사실 뭐 스트레스 받고 손님들 응대하고 하는 게 그 전에는 막 그렇게 힘들고 해도 그로 인해서 돈을 벌고 또 나의 이런 경력들, 경험이 쌓인다고 생각을 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이 됐었는데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나니까 이게 좋게 생각이 안 되고 이제 손님한테 안내를 하거나 뭐 계약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아, 이거 분명히 하면 나는 또 스트레스 받을 텐데 그러면서 스트레스 받기가 싫은 거죠. 그렇게 돼서 점점 일하기 싫어지고 그런데도 이제 계속 버티고 하려고 했던 이유는 상가중개썰 영상을 올리면서 고마웠던 손님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감사한 손님들 덕분에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꼈고 그리고 그렇게 저한테 계약을 했던 손님들이 지인들한테 또 소개를 시켜주거나 그분들이 시간이 지나서 다시 저한테 가게를 내놓거나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서 또 그분들한테 감사하고 또 내가 일했던 것들이 잘 됐으니까 다시 힘내면 또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희망에 놓지 못하고 몇 달을 그냥 끌었어요. 근데 뭐 계약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당연히 일할 의욕이 없는데 예전만큼 잘 되지 않겠죠. 그리고 사무실 같이 일했던 소공분들도 각자 뭐 자기 사무실 오픈을 한다거나 집에 일이 생겨서 못 나오시고 이러면서 그런 분위기도 한몫했던 것 같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계약 기간을 넘어서 굳이 끌고 가는 것보다는 2년 딱 마무리하고 또 내년에는 또 새로운 준비도 하고자 마음을 접고 그렇게 폐업을 결정을 하게 된 거고 공인중개사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게 장점이 곧 단점이 돼서 일단 장점부터 나열을 하고 단점을 나열을 할게요.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고 그리고 그런 스케줄 조율에 유리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일정이라던가 또는 여행이라던가 이런 거에 있어서 뭐 회사 눈치를 보거나 뭐 이렇게 스케줄 조율을 하는데 너무 힘들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적인 자유로움이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소득의 상한선이 없죠. 열심히 일한 만큼 벌어간다. 이게 두 번째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현장을 많이 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임장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어,
조금 답답함을 해소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어느 한 일정 장소에서 사무직이라면은 이제 사무실에 갇혀서 일하는 느낌이라면 저희는 조금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그런 자유를 만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본인의 부동산을,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집이라던가 뭐 상가라던가 토지라던가 이런 것들을 거래하고 또 관리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정보가 빠르니까 좀 유리하겠죠? 그런 부분까지가 장점이고, 장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진입장벽이 낮습니다. 제가 상가 전문으로 중개를 했잖아요. 보통 개인 장사만 해도 뭐 카페나 음식점, 소매점을 차려도 몇천은 그냥 되는데 프랜차이즈는 요즘 억 단위는 기본으로 넘어가고요. 소형 뭐 10평, 15평을 하더라도 그렇게 들어가는데, 사실 저희는 보증금 뭐 적으면 1,000만 원, 많아봤자 2, 3천 선에서 해결이 되거든요. 정말 뭐 이렇게 서울에 뭐 그런 좋은 땅에 대형 규모로 하는 건 전 잘 모르겠고,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동네에 있는 그런 부동산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면 충분해요. 충분하고, 그리고 안에 사무 집기라던가 뭐 여러 가지 오픈 준비 비용도 1,000만 원 안에서 해결이 됩니다. 확실히 다른 사업보다는 진입 장벽이나 초기 사업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아요. 단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단점이 너무 많아서 일단은 시간에 자유로운 게 마냥 장점만 될 수 없는 게, 본인 자기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해야 되는 거고, 노력한 만큼 벌어가는데 그 노력이 이제 항상 똑같이 유지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스스로 시간 관리하는 게 일단 쉽지가 않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간적으로 여유롭다 보니까 그 시간에 있어서 뭐 가족들의 부탁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스케줄에 맞춰서 해야 되다 보면 일이 조금 뒤순위로 밀릴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을 얘기를 하자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광고를 내는 우리 중개사들한테는 전화가 아주 많이 옵니다. 그래서 밤낮 없이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던 간에 전화가 오고, 그리고 우리는 그 전화를 놓치면 그 매물이, 보통 저한테만 있는 매물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다른 부동산으로 전화가 가기 때문에 전화 오면 바로 받아야 돼요. 그거를 뭐 내가 할 일 하고 씻고 나서 밥하고 나서 이따가 전화해야지? 전화하잖아요. 전화 안 받으셔서 다른 데 전화했어요. 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즉시 받고, 또 신뢰성을 위해서 우리는 전화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시간 조율 안 됩니다. 여행을 가거나 밥할 때나 장 볼 때나 씻고 있을 때나 언제든지 전화를 항시 받아야 된다는 거. 그게 제일 큰 단점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두 번째 단점이고, 그리고 세 번째 단점은 월급에 상한선이 없다고 했는데, 그만큼 이제 마이너스 치기도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유지 비용이 많이 들고, 뭐 개공이라면 월세가 들 거고, 개공이 아니라면은 소공이나 보존분들은 또 기름값이나 유지비랑 광고비가 들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약이 하나도 없다면 마이너스겠죠. 고정급여가 없다는 거, 그게 또 단점 중에 하나가 될 거고, 그리고 일한 만큼 번다고 상한선이 없다고 했지만 사실상 몸은 한계잖아요. 한참 바쁠 때는 손님들 막 전화 와서 약속 잡다 보면 시간 조율을 못해요. 미팅이 너무 많아서. 그러면은 손님이 언제 돼요? 뭐 언제 돼요? 물어보는데 죄송한데 그 시간 말고 다른 시간에 볼 수 있다. 뭐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며칠 뒤에 봐야 되고, 그러면은 그 손님을 놓칠 수도 있죠. 그래서 상하선이 없다고만 말하기에는 몸은 한계인데, 이제 일을 많이 하려면은 조금 부족할 때도 있기는 해요. 그리고 저희 일이 임장을 엄청 많이 다니고, 또 그거를 계속 광고를 해야 되고 손님을 만나고 이런 일이다 보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매물 구하러 다니고 이렇게 임장 다니고 돌아다니면서 일을 해야 되냐라는 이야기들을 저희들끼리 심각하게 많이 하고는 해요. 그래서 매물이라는 게 계속 생기고 빠지고 생기고 빠지고 하다 보니까 정확한 안내를 위해서는 계속 그 현장을 가고 또 업데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두 개 다 힘들어서 자기 관리, 멘탈 관리, 건강 관리가 다 돼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몇 번째인가요? 여섯 번째인가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인식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조금 사기꾼? 혹은 뭐 이렇게 불친절하다라는 이야기를 다른 부동산을 당하고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그런 직업의식에 있어서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지 않는 사람도 많을 거고, 그걸 바라보는 시선들도 곱지만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인식적인 부분에서도 단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제도나 정치나 경기나 이런 것들을 너무 흐름을 많이 타는 그런 이제 일이잖아요. 개인의 재산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까 집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라에서 그런 법적인 이제 제한도 많고, 그런 법적인 제도들도 매년 새로 업데이트가 되고, 그러다 보니 이런 흐름을 많이 타는 일이라서 이게 뭐 한 달 한 달 버는 게 아니라 1년, 2년, 크게는 뭐 5년, 10년을 두고 소득을 바라보고 흐름을 타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쉽지만은 않다는 거, 그렇게 이제 단점이 굉장히 많네요. 소공과 개공의 장단점은 너무나 명확해서 이거는 장점이자 곧 단점이 돼서 그대로 설명을 같이 얘기를 드릴게요. 소공이 창업 비용이 들지 않죠. 개공은 창업 비용이 들고 유지비도 소공보다는 당연히 개공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통 비율제로 나누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눠서 가져가는데, 그거는 정당하게 개공들이 받아야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소공일 때도 그거를 드리는 것에 전혀 전 아깝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장점과 단점이고, 그리고 소공이 세금에 관련돼서 그렇게 신경 쓸 게 없는 게, 개공들이 다 알아서 이제 원천징수하고 그런 거 다 소득 신고해주고 하니까 전혀 세금이나 이런 것 부분에 대해서 뭐 보험이나 연금이라던가 이런 걸 따로 막 관리할 게 없는데, 개공들은 세금도 따로 내야 되고 연금이나 보험이나 이런 부분에서 금액도 더 많이 들어가고 관리할 게 많죠. 그래서 관리하고 금액 세금적인 부분에서 좀 신경 써야 될 게 많다는 거, 그 차이가 있고, 그리고 반대로 소공 단점이 있고 개공 장점인 걸 말씀을 드리자면, 소공은 눈치를 많이 보게 되겠죠. 아무리 프리랜서고 자기 거 벌어간다고 해도 그런 틀 안에서 개공의 그런 그 주의사항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눈치 볼 수밖에 없는 일이고, 개공이 눈치를 덜 보긴 하지만 개공도 소공 눈치를 봅니다. 이거 뭐 개공이 장점이라고 할 수는 없네요. 그렇게 되는 일이고, 그리고 이건 장단점이라고 말하긴 좀 그런데, 그 비율 나누는 게 아까워서 오픈하는 사람들이 많은가요? 사실 제 주변에는 비율 때문에 오픈한다기보다는 그냥 편하게 내서 파는 게 좋아서 오픈하시거나, 또는 나이나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오픈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아서, 오히려 좋은 사람과 함께 한다면 나는 계속 소공으로 평생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장단점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고, 그런 차이점이죠. 소공으로 일했을 때의 비율을 이제 떼주는 것과, 그리고 혼자 개공으로 일했을 때 다 가져가는 것, 세 차이점인데, 크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떼고 내가 사무실 운영비나 그런 공과금을 안 들이는 대신에 그 금액을 떼주는 거고, 개공일 때는 내가 유지비나 관리비 등을 내는 대신에 소공으로부터 금액을 받게 되죠. 받게 되는데, 소공이라고 해서 보조원이나 소공들이 항상 좋은 사람들, 일 잘하는 사람들, 다 돈 많이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그리고 혼자 했을 때, 더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를 소공 보조원이 있을 때는 그들에 맞춰서 또 계약서를 쓰러 다니거나 또 시간 타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내 일이 많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계약을 3개 할 수 있는 거를 2개 하고 오히려 비율을 나눠 가지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그 일인 것 같아요. 뭐 규모를 엄청 크게 해서 또 금액대를 엄청 크게 계약하시는 분들은 또 모르겠어요. 생각하시는 게 다르시겠지만은, 일반적인 그냥 작은 규모의 사무실이라면 개공이나 소공이나 그게 그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오픈을 했다가 뭐 꾸준히 10년, 20년 한 자리에서 운영을 하신다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마음대로 뜻대로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몇 년 하다가 사실 사무실 정리하게 되면 처음에 들었던 그 비용들을 반의 반 정도 받으려나? 많이 못 받잖아요. 근데 그런 거 생각했을 때는 소공으로 있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다만 나랑 마음이 잘 맞고 이런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거는 정말
큰 축복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죠. 제가 사실 정리를 한다고 해도 항상 이렇게 영상 틀고 얘기하면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다 못해요. 답답한데 어쨌든 저의 폐업 이야기는 이렇고, 진짜 다음 편에는 프로 위직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로 인해서 뭐 영향을 안 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렇게 뭔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시거나 새로운 일에 도전하시려고 하는데 이렇게 영향받진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참고하시고 고려해보고 또 일을 시작하시길 바라면서, 모두 너무 힘들지 않게 돈 많이 버는 그런 세상은 안 오겠죠. 하여튼 화이팅입니다. 화이팅!